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모두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플라이키입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에어버스 321의 랜딩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독일 기장님이 랜딩하신 걸 유심히 보신 분들은 칵핏 안의 구조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는 비슷하게 설계가 되어 있으나 작동 방식이나 컨트롤러가 다르다는 것을 두 영상을 비교해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항공기의 생김새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창문의 각진 여부를 통해서 보잉인지 에어버스인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왼쪽 기장님은 통신과 모니터링을 담당하시는데 이를 PM이라고 하며 Pilot Monitoring의 약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기장이 오늘 비행을 하는 사람이고 PF라고 지칭하고 Pilot Flying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PM과 PF는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며 성공적인 비행을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합니다. 비행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하는 겁니다. 오늘은 스페인에서 랜딩을 해볼 건데요. 보통 비행을 조종하는 PF가 PM에게 랜딩 브리핑을 실시합니다. 내리기 1시간 전쯤에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브리핑을 이어나갑니다. 브리핑에서는 저희가 접근하는 절차와 차트를 상호간에 확인하면서 항공기 시스템에도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며 랜딩을 하고 나서 주기장까지 예상되는 택시 루트까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로 확인을 합니다. 오토파일럿이 걸려있을 때 조종사들은 내부에서 컨트롤을 하는데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조작 스위치로 속도, 고도, 방향을 조정합니다. 이를 MCP라고 일컬으며 Mode Control 패널의 약자입니다. 비행기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패널로 관제사의 지시를 듣고 이행하는데 상호간의 확인 아래 조작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조작으로 고도 침범하거나 잘못된 지시의 방향으로 비행을 하게 되면 항공안전에 좋지 않거니와 위반하게 됨에 따라 처벌도 이루어집니다. 관제사가 리포트를 하게 되면 그 보고사항은 회사로 전달이 되고 회사에서는 조종사들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교육을 시킵니다. 이만큼 비행함에 있어 항공의 교통을 관할하는 관제사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간격 분리를 위해 속도를 줄이라고 지시하기도 하고 고도 분리를 위해 상승 또는 하강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 모든 지시는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종사에게는 영어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국가와 지역마다 악센트가 달라 듣기 어려운 지역도 있어 항상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또한 명확하지 않을 때는 다시 한번 말해 달라고도 합니다. 잘못 들어서 위반하게 되면 좋지 않으니까요. 항공기 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보는 ND와 PFD가 있습니다. ND는 Navigation Display의 약자로 저희가 가는 경로를 보여주며 항행시설 및 주변의 공항, 심지어 근처의 항공기까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PFD는 Primary Flight Display의 약자로 저희가 실제 조종함에 있어 속도, 고도, 강하율 등 안전에 대한 수치를 비롯한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얀색 점들이 주변의 항공기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바르셀로나, 스페인입니다. 여러분들 스페인 가보셨나요? 스페인은 우리나라 물가와 비슷해 음식점이나 술을 먹어도 타 유럽 국가보다 저렴해서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이제 공항 근처까지 왔나 봅니다. 랜딩 기어를 내리네요. 기어를 내리고 나서도 다시 한번 기어가 제대로 내려갔는지 초록색 불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안 내려가도 대처하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쪽에 전부 초록색이 됐죠? 기어가 전부 잘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바르셀로나 공항 런웨이 25 right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종마다 파워를 오토로 맞춰주는 항공기도 있지만
에어버스 321은 수동으로 조작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에어버스 모든 항공기는 전투기 조종관처럼 생겨 보잉과 대표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비행학교서부터 타는 작은 항공기들은 모두 보잉사 조종관처럼 생겼는데 에어버스가 고집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투기 타고 오신 분들에게는 이게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랜딩을 할 때는 항상 에이밍 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하고 보통 정상 강화각을 나타내주는 빠삐의 연장선상을 긋고 에이밍을 합니다. 어떤 비행기든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원리로 에이밍을 하고 안에서는 PFD에도 제대로 접근해주는지 나타내주는 지표가 있긴 하지만 전적으로 밖을 보면서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인지 밀리지 않게 열심히 조종하는 게 느껴지네요. 오른쪽으로 밀린다 싶으면 왼쪽으로 수정하고 높은 것 같으면 조종관으로 기수를 내려 정상 강화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수정합니다. 내리기 직전까지 조종사는 바람과 싸우며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옆에 기장님도 조종관을 잡고 있는 게 보이시죠? 조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위험하다 싶으면 조종관을 가져올 수 있도록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공기의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PIC에게 있으니까요. 앞에서 시작되는 하얀색 부근에서 50피트가 기준이 되고 40피트나 30피트에서 플레어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착륙을 합니다. 카메라마다 세팅 차이에 따라 흔들림을 잡아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화면이 많이 떨린다고 랜딩을 못한 게 아닙니다. 이제 항공기를 세우기 위해 엔진 역추진과 스피드 브레이크를 통해 속도를 줄여주고 택시를 할 수 있는 속도에 도달하면 기장님이 컨트롤을 이양받고 택시를 합니다. 택시를 할 때도 오토가 되냐고 묻는 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보잉에서는 이미 조종사 한 명이 조종할 수 있도록 2026년 상용화 목표로 보잉 797을 발표했으니까요. 화물기에서 먼저 선보인답니다. 저도 어떻게 설계가 되었고 운항을 할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플라이키였습니다.